1년 사시사철 늘 태권도계의 핫 이슈입니다. 아킬레스건이죠. 심사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심사의 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저 현장에 계시는 김 회장님, 이 심사, 승품단 심사 질적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1장부터 8장까지만 하고 주는데 그게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동네 소문난 거예요. 예. 1장 8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딴 데는 그냥 품질 한 3개만 연습하고 같은데요. 왜 우리 체육관은 8개를 다 해야 됩니까? 네.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들한테 통신문을 보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심사는 미리 편법에,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편법에 협회하고 도장이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품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 8장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자녀한테 이렇게 편법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몇 개월 더 빨리 가는 것보다는 1장부터 8장까지 다 이렇게 교과서, 이 국교원 심사 과정에 의한 대로 하는 게 좋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네. 올해 2015년 추첨으로. 네. 저는 추첨통을 보고 싶어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관장들이 거기에 추천통에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저기는 1장, 3장만 있을 것이다. 다 들어있진 않을 것이다. 1장부터 5장까지만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한번 기자들이 카메라 출동해서 나와서 네. 박스를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불시. 뭐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어떤 데는 이제 형식적으로 추첨이다 해서 이렇게 뭐 붙이는 데가 있는데 아예 인쇄가 되어갖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심사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니까 결국 태권도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 다행히 저희가 희망을 찾았던 건 지난 5월 5일날 어린이날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국교원을 찾아갔어요.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미래의 주역들 태권도라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권도를 하는지 그리고 부모들을 목소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정작 그 해당 관련 주관하는 거기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 카메라 출동 같은 건 줄 알고 굉장히 엄청 긴장했어요. S협회가. 네,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정말 아이들이 왜 태권도를 하는지 근데 다들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수련생들도 태권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고 부모들도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려보다도 오히려 생각보다 네. 어린 수련생들 막상 심사장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보여줄래 했을 때 발차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스탠다드가 좀 있으면 발차기 한 번을 하든 겨루기 한 번을 하든 품새 한 번을 하든 뭔가 조금 더 잘하려고 할 텐데 10m 10m 안에 뭐 10명 혹은 8명 뭐 8m 안에 4명 8명 혹은 10명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 오히려 우리 카메라 앞에서 발차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잘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지 심사장에서 사실상. 네. 저는 이 부분의 문제가 이 국기원과 대퇴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이게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기원은 심사권을 강화시키고 이 아이들이 정말 국기원에 가서 일품을 땄을 때 그런 성취감 이게 아마 이 아이들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 모기자 보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다 봐야 된다. 어떤 사람 1장부터 5장까지 봐야 된다. 이런 거길래 나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권도의 질을 높일수록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심사비만 나오면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 국견 심사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수수료 다 받고 밑으로 내려와서 회원회비 갖고 다 올렸어요. 자기 일들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 제대로 못 만들어내. 요번에 우리 회원들 위한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장해도 그 하나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굳이 국교리가 심사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도 수준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도협회를 뭘 할 수 있어요? 아이디, 제주도 아이디면 어떡해요? 서울에 와서 볼 수 있잖아. 그 아이디가 있으면. 심사만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많게 만들어진 정보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IT 발달한 나라가 자 아이디를 갖고 울산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부산에 가서도 볼 수 있잖아요. 심사 실행 매뉴얼에 매뉴얼만 만들어주면 자 우리가 심사비를 내가 울산에 가서 봐요. 자 그러면 시도협회 문제는 헤게모니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또 딱 보면 그만큼 올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대로 보고 저긴 저기대로 가고 아이디는 받았지만 서울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이게 뭐냐면 저는 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국기원과 대퇴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두고 관장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 이제는 사람들 관장님들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굳이 국견에 가도 필요가 있나? 내가 왜 시도협회 아이디로 봐야 돼? 국견 다이렉트로 가야지.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사실 되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사실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국내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심사를 모든 단체에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다 오픈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심사권 위임할 때는 최소한 공인 내지는 공인의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심사를 볼 수 있는 단체들이라는 게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위임은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 하는 거죠. 예. 대한태권도협회가 그러면 대한태권도협회 내에서 협회 회원들 중에서 심사를 기본적으로 치러낼 수 있고 치를 수 있는 조직과 공인 정도의 수준에 갖고 있는 게 결국 시도협회란 말이에요. 결국 시도협회를 줬어요. 그럼 시도협회 줬으면 이걸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심사가 정말 수준도 있고 불합격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관리 감독도 잘하고 해서 이 매뉴얼대로 딱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틈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각각의 그 시도협회는 시도협회에서 이 심사권이라는 걸 갖고 과거에는 전형을 부렸고 지금은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연합회에서 뭐 예를 들어 경희대 연합회다, 용인대 연합회다, 그리고 그 생활체육연합회, 그리고 손성도 박사의 그 연구소. 태권도 연구소, 네. 거기에서도 지금 심사권을 우리도 위임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물론 청와대에도 넣었고 저 국무총리실에도 넣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도 넣었어요. 일단은 다 국회에서 다 일단 방어랄까요? 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심사권과 관련해서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연합회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네. 연합회가 심사를 봐요. 아, 대학교 연합회 네.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심사 보는 데가 경희대하고 용인대하고 봐요. 경기도협회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심사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연합회 심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경희대학교 출신 중에, 용희대학교 출신 중에 도장을 하는 분들 중에 각 지방에 있는데 자기 지역에서 심사를 보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간에 동문회 연합회를 통해서 경기도로 와가지고 심사를 본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 경희대, 용인대 브랜드를 걸어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미등록 도장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미등록 네, 도장. 그 안에 미등록 도장들을 해가지고 지금 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근데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요. 왜냐면 경희대학교하고 용인대학교 연합회에서 심사를 봐요. 그래서 인원을 모집해요. 모집해가지고 경기도 가가지고 특별심사를 요청을 해요. 특별심사 요청해서 심사를 봐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아무런 거기서 심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받아가요. 받아가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도협회로부터 시군구협회에 내려주는 행정보조비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협회가 기본적으로 31개인가 32개 시군구에다가 행정보조비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나 용인대는 자기네 시군구에 속해 있는 그런 시군구협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행정보조비를 또 내려줘요. 근데 이 행정보조비가 과연 경희대학교, 용인대학교 연합회 회계장부에 잡히냐? 안 잡힌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지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논리는 있어요. 뭐냐면 미등록이나 이거 특별심사 다 봐주게 돼 있지 않냐. 봐도 되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돈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그렇죠. 조직이 적지 이익을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미등록 조사까지 흡수해가지고 지금 심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행정보조비는 행정보조비들을 받고, 모집했을 경우에 모집에 대해서 심사비라고 해서 심사료를 또 따로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협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본다. 그러면은 감독관, 검인관, 심사평가위원 다 경기도협회에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나와요. 점심시간 때 딱 되면 이 용인대나 인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감독관 아니 심사 뭐 있잖아요. 그럼 식사하러 가시죠. 식사 먼 데로 가요. 일부러 한 2-3시간 걸리는데 밥 먹고 오는데 왜? 서류를 내야 돼요. 서류 심사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럼 심사를 다 풀 거냐, 아니면은 심사를 어떻게든 더 강화할 거냐는 이 선택이라고 봐요 지금. 저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네. 뭐냐면, 자, 시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에서 지금 관장들이 갖고 있는 민초관장들이 갖고 권위 보호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심사비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진짜 전쟁터 같이 싸워갖고 아이들 심사를 보내요. 올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요. 그러면 요번에
학교 문제부터 유상권 문제, 도로 모든 걸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뭐 했냐 이거예요. 저는 심사권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편법, 아까 저 뭐 연합회 대선 원칙대로 가고 국결에서 제대로 되는 원칙을 갖고 심사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예요. 그거 심사권을 통해서 그 돈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관장들 권익 보호를 해주라.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나도 손 박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굳이 내가 그러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굳이 국견에 대퇴협을 통해서 볼 이유가 있냐? 국견 바로 가겠다. 국견에서도 그 의미를 못 찾는다? 막말로 폴 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단체 발표하면 어떡할 거예요? 폴 연구소 직결하면 1000명 넘죠? 아, 우리 하면 1000명 넘죠? 그렇죠. 100개 체육관이 넘으니까 모으면 우리도 심사 보러 가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딱 정하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심사권을 강화해라. 그 다음에 어디서 보더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거기서 받은 이익금으로 옛날엔 선수 중심으로 엘리트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는 그렇죠. 대한태권 도장 분과도 확실하게 더 만들고, 그 다음에 회원체육관 그 민초관장들 태권도인들을 위한 권위, 그 다음에 연금이란 부분들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태권도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동안에서 국기원도 그렇고 대한태권도협회도 그렇고 심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방송을 통해서. 뭐냐면 예산, 그러니까 수입으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멀지 않은 미래에 닥쳐올 어떤 심사의 질 저하나 수련의 질 저하나 지도자들의 질 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사실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어찌됐건 작년에서 올해를 좀 넘어오면서 국기원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한 발 두 발 더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대한태권도협회도 심사하고 도장 전담부서 지금 만들겠다라고는 했는데 다만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도장 활성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는 게 중요하겠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잘 돼야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지지난달에 국기원에서 4월에 국기원 정례 브리핑이 있었어요. 네. 국내 사업팀에서 심사를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주로 뭐를 올해 정책에 반영한대요? 태권도 승품단 심사 표준 매뉴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그 태권도 심사 관리 규정, 심사 운영 규칙, 심사 운영에 관한 부칙, 별표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디서 심사를 보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심사 접수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뭐 이런 문제까지도 해가지고 매뉴얼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 조건에 다 맞춰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이제 그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의지야 뭐. 그거 뭐 당연히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야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에서도 사실 서로 목소리는 다를 수 있어요. 어디는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어디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어디는 심사권을 어디는 주면 안 된다, 어디는 우리도 줘야 된다, 뭐 이런 막 사실 의견들은 다 달라요. 용인대 연합회 의견이 다를 거고, 생체 의견이 다를 거고, 손성대 박사 쪽 그 태권도 연구소 쪽 입장이 다를 거고, 그거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 입장이 다를 거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다를 거고, 또 제 입장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논의 자체가 심사 제도나 심사의 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밑에 있는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다 파생됐다. 아직도 지금 시대인데 아직도 뭐 서류 심사가 남발하고 대리 심사가 지금 흥행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편파성,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를 일부러 죽이기를 위한 그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심사 편파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 보복 심사들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그럼 국기원에서 전국에 지금 구단 원로들이 약 한 지금 400~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들 일선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뭐 이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기원이나 시도협회에서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좀 많이 또 뭐 노후를 위해서 벌어두신 분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지금 어려우세요. 그분들한테 어떤 재능을 소위 말하는 그거 하는 것들로 그러니까 전국 17개의 상설 태권도 심사를 차라리 해서 국교원에서 계속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각 시도협회 심사위원장들이 심사의 어떤 정권을 휘두르는 그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심사를 열 수 있는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심사는 국기원에서 위촉한 9단 정도 되는 그분들만 심사를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일관성이 있거나 좀 그분들도 투명하죠. 예, 평생을 배우고 어떤 후학을 양성했던 그 경험과 어떤 재능들을 어떤 말년이라는 표현이 그러나 노년에 예. 또 후학들 제대로 온 후학들이 태권도 재능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지금까지 그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태권도 관련 민원 제기, 심사 부분이 가장 많다. 태권도의 질적 하락을 부추기는 첫 번째 주범이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뭐 예나 지금이나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심사와 관련된 문제, 우리 김국구주 태권도 제작진이 더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국견에서 발표한 것처럼 심사 표준 매뉴얼 개발, 올 상반기 안에 완료를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표준 심사 매뉴얼 개념 개발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그 한 가지 그 생각은 심사장에 갔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야 심사 태권도 심사 참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일품을 따든 상품을 따든 야, 정말 어렵게 땄구나 하면서 생일잔치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축하해주는 저처럼 일품 따면 뭐하냐 짜장면 값도 못하겠다 안 사줍니다. 너무 허술하게 너무 쉽게 따니까 그래서 일단 품의 가치도 좀 어렵게 따는 그런 과정을 좀 이번에 꼭 매뉴얼 속에 넣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기준이 원래 4단 이상 사범 자격증을 소지자에 한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을 낼 수 있는 면허, 소위 말하는 면허가 생활체육 지도자잖아요, 최종이. 근데 이 기준이 유단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4단 필요 없어. 사범 지도자 자격증 필요 없어. 그냥 유단자면은 접수해서 해. 이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일선 지도자 입장에서 생존권을 그러니까 그 의대 6년 졸업 안 해도 그냥 와서 시험 봐도 의사 될 수 있어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느 곳에서 반발을 하지도 않았고 국견에서도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게 없죠.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일선 지도자들의 좀 인내심도 좋고 착하신 거예요. 국기원은 말을 안 듣죠. 왜 문가부 소속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10년 전에 서 기자님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일단 있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나도 좀 해서 좀 태권도 빨리 해서 나도 도장이나 한번 내볼까? 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1단 따고 2단 따고 4단 따고 사범자기 뜨면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고 엄두가 안 난다고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맘만 먹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1단도 없지 않아? 네? 1단 있어? 한 맘만 먹으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지금 1단 없잖아 지금. 지금 맘만 먹으면 바로 만들걸? 저기 1장, 5장만 나오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서울로 보면은 1장하고 2장 나오니까 해도 되고, 또 우리 서 기자님 정도 파워되면 서류 심사로 할 거야, 아직. 아직 서류 심사가 되는데, 되잖아요. 아주 태권도계 매장을 시키시죠? 지금 뭐 서류 심사 어디서 하는데 내가 앞에 듣고 있지. 근데 그건 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해야 돼요.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연합해서. 자 이제 그 박 PD가 편집 잘해요.